안녕하십니까. 가족학교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 중에 운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선호하는 운동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근력 운동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유산소, 뭐 수영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걷는 정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걷는 건 너무 지루해. 달리는 건 너무 숨차서 힘들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파가 있고 조깅파가 있어요. 근데 두 개만 너무 이제 하나에 몰입이 되면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섞으면 좋죠, 그죠? 반반 섞으면 좋은데, 이제 반반 섞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이제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유산소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근력을 나중에 하고, 아니면 반대로 근력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헬스장 갔는데 일단 트레드밀 한번 뛰고 그 다음에 근력을 할지, 아니면 근력을 열심히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레드밀을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에 많이 올라옵니다. 상담실 때도 이런 질문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운동만 하면 좋은데, 그죠? 뭐 유산소가 뭐고 근력은 뭐고, 하나만 하면 안 되나? 그죠? 하나만 했으면 좋겠죠. 근데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근데 순서가 또 중요하다?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둘 다 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본인만의 이론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적인 근거와, 그죠? 사실을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기 힘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일 때,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논문은 이제 25년도에 나옵니다. 25년도 최근 논문을 한번 갖고 왔어요. 이제 옛날 것들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최근 게 더 중요하다 보실 수 있겠죠. 제목 자체가 Impact of Sequence입니다. 순서죠. In Concurrent Training on Physical Activity죠. 그러니까 신체 활동의 어떤 동시한 후 트레이닝을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중요하냐를 한번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뭐 영어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네. 중국에서 많이 하는 이런 연구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45명을 15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첫 번째는 운동하지 않은, 아예 그냥 컨트롤 그룹이죠. 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주 3회 하루 60분 동안 유산소를 한 다음에, 그죠? 유산소 하고 나서 근력 운동.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 3회인데 60분 동안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한 그룹.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특히 지방량만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다이어트가 중요하니까요. 근력 운동은 이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두근 운동. 유산소 운동은 사이클 30분. 그러니까 60분을 탔겠죠. 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운동을 시켰습니다. 12주간 진행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력을 하고 유산소를 한 그룹이 가장 체지방 감소, 내장 지방 감소가 많았다. 근데 심혈관 건강에서는 운동을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없이 비슷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 건강도 중요할 수 있는데 지방을 더 빼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팹매스를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룹이 가장 많이 다운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방량이 가장 많이 빠진 그룹은 어떨 거라고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한 그룹이 이제 가장 많이 지방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 관련 논문도 있었고. 그럼 왜 그러느냐를 이제 중요한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시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고 운동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글라이코겐이라는 이제 글리코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리코겐은 이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다당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래서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창고에 이제 포도당을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글라이코겐이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저장되는 공간이 간, 그리고 근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써야 돼! 하면 이제 여기서 포도당이 나와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보신 바와 같이 글라이코겐은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에다가 포도당을 계속 이렇게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아야지 저장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과 근육에 쌓아놓다. 근데 문제는 유산소를 이제 먼저 하면 글라이코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근력이 됐든. 근데 유산소를 먼저 해서 이제 글라이코겐을 쓰고 나서 이제 지방을 사용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 글라이코겐만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를 먼저 하게 되면 글라이코겐을 미리 빼서 사용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할 때 글라이코겐이 없으니까 이 근력 운동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10번 들게 한 6번, 7번 들면 힘들어서 못 올리는 거죠. 근데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글라이코겐을 먼저 사용해 버리면 이때는 이제 글라이코겐이 많으니까 뭐 10번씩 들겠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게 되면 유산소는 글라이코겐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이어트의 안성맞춤인 순서가 된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글라이코겐을 사용한다. 그죠? 근데 글라이코겐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유산소는 특이하게 글라이코겐뿐만 아니라 지방도 분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근력 운동을 하고 두 번째로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근력 운동 때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되고 유산소 때는 글라이코겐이 없으니까 지방만으로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유산소를 나중에 하면 지방 분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글라이코겐이 운동할 때 필요한데 근데 마침 유산소 운동은 글라이코겐과 지방을 둘 다 분해할 수 있는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근력을 먼저 해서 글라이코겐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해서 글라이코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분해를 일으켜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한 3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이렇게 운동을 하되 현명하게, 그죠? 이렇게 이론에 근거해서 하시면 훨씬 더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